안녕하세요. 사이파이 도시 디자인 결과물 분석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작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배울 내용의 결과물을 보며 디자인적으로 분석하고 디자인 감각을 자극시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션 그래퍼로서 그리고 C4D 아티스트로서 디자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추가했는데요. 앞으로 디자인, 구도에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디자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시 장면들을 같이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는지 한번 제 머릿속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의도로 디자인을 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딱 두 번만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아직 설명도 하기 전이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작품을 보고 생각해 보는 것과 그냥 별 생각 없이 흘려보는 것과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의 메인 컨셉은 미래가 어두운 디스토피아적 사이파이였기 때문에 밝은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약간 불길한 느낌이 나도록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의 스토리가 미래의 AI 기계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아닌 기계들이 전력을 얻기 위해 공장들을 풀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을 많이 살려서 디자인을 했고, 그로 인해 오염된 대기가 도시 전체를 이런 식으로 뒤엎은 방독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느낌으로다가 연출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대칭 구도를 사용했는데요. 대칭 구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2등분을 해서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의 구성 요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를 하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칭 구도를 사용할 때 물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도록 할 수도 있겠죠. 사실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양옆이 말 그대로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인 게 말이 안 되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가운데 큰 건물이나 아래에 깔린 베이스가 되는 건물 요소들을 대칭을 유지하되 이런 공장 엘리먼트와 같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를 비대칭으로 배치를 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닌 양옆이 균형을 이루도록 또한 시각적으로 재미를 줄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큰 다리가 있으면 왼쪽에는 비슷한 크기지만 다른 형태의 이런 건물들을 넣어줘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 왼쪽에 건물이 없고 이런 식으로 비어 있었다면 그림의 균형이 너무 오른쪽으로 쏠려서 자칫하면 모니터가 오른쪽으로 막 기울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정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사소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라이트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두 개가 있으면은 왼쪽에 하나를 넣어주고 다음에는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완전 대칭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두 개 하나, 지금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교차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차가 돼 있지 않고 또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왼쪽에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은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 보일 수 있겠죠, 구도가. 그리고 이 왼쪽에
이 정도 면적의 건물이 있다면은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지만 비슷한 면적의 건물을 넣어 줌으로써 밸런스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면부터도 보면은 지금은 이펙트가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원형의 큰 건물이 하나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비슷한 면적의 이런 건물들을 넣어주는 대신 여기에는 이렇게 큰 원이 있었다면은 여기는 작은 원 두 개를 넣어줌으로써 시각적인 재미를 주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큰 빨간색 탱크가 있다면은 왼쪽에는 작은 탱크 두 개를 넣어준다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림이 되게 재미있게 꾸며지게 됩니다. 다음 장면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보니까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대칭 구도를 유지를 하면서 양옆에 요소들이 약간 비대칭적으로 배치가 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불빛이 두 개가 있으면은 왼쪽에 하나를 넣어준다던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얇고 가느다란 이런 파이프 같은 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는 짧고 뭔가 또 면적이 넓은 그런 요소를 넣어주는 거죠. 만약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얇은 선들이 있었으면은 아마 좀 이상해 보였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런 모양의 파이프가 있다면은 오른쪽에는 좀 더 색다른 모양의 파이프를 넣어준 거죠. 마지막 장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대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디테일을 꾸며주는 요소들이 비대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성님께서 이미 앞서 프리비즈 강의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해 주셨지만 저는 프리비즈 카메라를 전달받은 후 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했던 디자인적 요소들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장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틸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도 결국에는 움직임을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인 감각이 받쳐져야만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도 대부분 잘하시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작업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씬의 목적은 이 도시 장면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도 솔직히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작품의 첫인상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도시 전체를 먼저 보여주면 이미 결과를 알고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재미적인 요소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아래를 보고 시작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도시 장면을 보여주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치 쇼미더머니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5초 뒤에 공개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럼 이 장면의 구성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도시 윗부분을 보여주며 궁금증을 유발하고 두 번째, 도시의 전경을 보여준다. 하지만 저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해 줬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양옆에 큰 기둥과 가운데 이렇게 케이블을 배치해 둠으로써 뒷부분을 가려줬는데요. 그럼으로써 카메라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도시가 보이는 게 아닌 이 단계를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고 난 후에 비로소 도시의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 단계에서 도시가 여기 보시면은 뒤에 도시가 잘 보이지 않게끔 안개 효과를 강하게 줘가지고 여기가 통과하는 순간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도시가 잘 보이도록 유도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드론들이 등장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케이블의 레이아웃들도 작품을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를 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작품을 이렇게 볼 때 시선이 중앙에 머무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드론 하나가 왼쪽에서 등장함으로써 시선이 왼쪽으로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된 케이블로 인해서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오른쪽에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 줌으로써 장면을 더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런 드론이 등장하는 타이밍 역시도 처음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그리고 다시 왼쪽에서 등장을 함으로써 이 화면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물론 드론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두 번이 등장하긴 하지만 처음에 등장한 이 친구가 굉장히 비중이 작고 그리고 시선에서 떨어져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크게 들어와서 눈길을 끄는 애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등장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서 다시 한번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떤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면서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가끔 다른 멋진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에펙에 가져와서 분석하는 훈련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작품을 더 심도 있게 감상할 수 있고 그 아티스트를 더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션 그래픽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나 TV 시리즈를 감상할 때도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공부도 되고 작품도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면 아티스트로서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종 결과물을 같이 보며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레퍼런스 및 계획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